한서연 50세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예측 가능한 궤도를 돌았다. 새벽 5시에 요가, 7시에 간단하지만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 그리고 8시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전쟁. 그녀가 20대 때부터 맨손으로 읽어온 패션 제국, 에스텔라의 대표이사로서의 삶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빡빡한 스케줄의 연속이었다. 수백억 대 자산가, 성공한 여성 사업가. 세상이 그녀에게 붙이는 화려한 수식어들은 마치 잘 만들어진 갑옷처럼 그녀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갑옷 아래 50년의 세월이 새겨진 몸과 마음은 종종 길을 잃고 헤맸다. 그날도 그랬다.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길어지면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힐 소리와 함께 울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텅 빈 공간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블라우스와 타이트한 펜슬 스커트.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거울 속 여자의 눈은 깊은 피로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섰다. 닫힌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잠시만요. 하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고요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흘깃 남자를 쳐다보았다. 땀에 젖은 회색 티셔츠가 탄탄한 근육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굵은 팔뚝과 넓은 어깨, 애떼어 보이는 얼굴과는 대조적인 남성적인 몸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었지만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주책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애써 눈앞의 숫자판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였다. 덜컹 하는 거친 소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세차게 흔들렸다. 서연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순간 옆에 있던 남자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정적. 완전한 어둠과 침묵이 그들을 삼켰다. 괜찮으세요? 어둠을 가르고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방금 전 그녀의 허리를 감쌌던 팔의 감촉과 함께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안정감을 주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은 간신히 대답하며 그의 팔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몇 초 만에 폐소공포증과 비슷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낯선 남자와 단둘이 갇혔다는 사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강도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범죄자? 겉보기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다. 아무래도 고장난 것 같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희미한 불빛을 비췄다. 비상벨을 몇 번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통신도 안 터지네요. 이럴 수가. 그의 혼잣말에 서연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가빠오는 숨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요가로 단련된 호흡법을 떠올리려 했지만 공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때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구형 엘리베이터는 가끔 전원이 나가기도 해요. 곧 비상전력이 들어오거나 수리기사가 올 겁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에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존재는 위협이 아닌 유일한 기댈 곳처럼 느껴졌다. 몇 층에 사세요? 그가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다. 35층이요. 저도 35층인데 이웃이셨네요.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한서연입니다. 뜻밖의 사실에 둘 사이의 어색한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같은 층 주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계심의 벽이 한 겹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웃분들을 잘 몰라요. 건축학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지우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럼 없이 밝혔다.
서연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학업 이야기, 그녀의 일 이야기. 대화가 길어질수록 서연은 그가 생각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사려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와 어울리는 얼굴, 그의 몸과 어울리는 표정. 그러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한번 크게 덜컹거렸다. 악! 서연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무의식 중에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 지훈의 크고 따뜻한 손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의 손길은 뜨거웠다. 얇은 실크 블라우스 위로 전해지는 그의 천이 마치 강한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남자의 손길에 대한 설렘, 그리고 그 설렘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당혹감. 그녀는 어깨를 감싼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힘과 자신을 향한 보호의지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주는 원초적인 공포가,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젊은 남자에게서 느끼는 기묘한 안정감과 설렘이 충돌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가려주었다. 그녀의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그리고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도. 오직 여자 한서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단단한 팔에 살짝 기댔다. 바로 그 순간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의 비상등이 잠시 켜졌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다. 희미하고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 지훈의 얼굴이 드러났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그리고 그의 눈, 놀라울 정도로 깊고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긴, 그리고 훨씬 더 젊은 얼굴이었다. 다시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 보았던 그의 얼굴이 낙인처럼 찍혀버렸다. 심장이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강렬한 끌림이었다. 이 젊고 아름다운 남자,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이 남자. 그녀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어둠은 때로 사람을 얼마나 솔직하고 또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가.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길고 긴 밤이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영원할 것 같던 어둠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깥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리기사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서연과 지우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구조를 기다렸다. 조금 전 비상등이 켜졌던 찰나의 순간 이후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미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의 손길을, 지우는 자신의 품에 살짝 기대어 오는 그녀의 가냘픈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괜찮으세요? 엘리베이터 문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기 두 사람 있습니다. 지훈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든든하게 울렸다. 곧이어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눈부신 복도의 불빛이 어둠에 익숙해진 두 사람의 눈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눈을 찌푸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지훈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빛 속에서 드러난 그는 어둠 속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땀에 젖은 회색 티셔츠는 그의 다부진 상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청바지는 길고 곧게 뻗은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앳된 소년의 모습과 성숙한 남자의 매력이 공존하는 얼굴이었다.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숨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와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느꼈던 여인 한서연. 그녀는 그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우아함이 몸 전체에서 배어나왔다.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을 강조했고 잘록한 허리와 대조되는 풍만한 가슴의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냈다. 짙은 화장기 없는 얼굴은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투명했다. 가느다란 목선과 섬세한 쇄골 라인은 20살 처녀의 것보다 더 매혹적이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여린 몸을 감싸 안았던 자신의 팔을 떠올렸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욕망이 있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을 더 알고 싶다.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었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둠이 겉이자 27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벌거벗은 현실처럼 둘 사이에 놓였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싹텄던 미묘한 감정들은 이제 어색함이라는 이름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갑자기 자신의 옷차림이 신경 쓰였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감추고 싶었다. 덕분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서연 씨 덕분에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차마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왜 이렇게 세차게 뛰는지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은 헤어져야 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나눈 대화, 서로의 천, 그리고 그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이미 그들을 보통의 이웃 사이 이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 너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뱉고 나서 서연은 스스로에게 놀랐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그렇게 충동적으로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젊은 남자를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기묘한 설렘과 안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견고했다. 그녀는 너보다 27살이나 많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본능은 외치고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 그는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네, 좋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성이 아닌 심장이 시킨 것이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 날짜를 정하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나란히 복도를 걷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삼보곡 위로, 삼보조이호, 바로 옆집이었다. 무겁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서연의 집 현관문은 마치 그녀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견고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며 자신이 방금 그 장벽 안으로 낯선 청년을 초대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문을 닫고 들어선 순간 서연은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미쳤어, 한서연.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들뻘 되는 청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다니. 그녀는 거실의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성공한 사업가도 우아한 여성도 아닌 그저 나이 들어가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에 잔주름, 희미하게 처진 턱선.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50년의 세월을 증오하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다. 지훈을 만난 후로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단단한 근육질 몸과 잘생긴 얼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뜨거운 눈빛을 떠올리자 그녀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어둡고 달콤한 갈망이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원룸 오피스텔로 들어온 지우는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하지만 타오르는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서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기껏해야 30대 후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연륜이 느껴지는 깊이와 소녀 같은 순수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특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빛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얇은 잠옷을 입고 집에서 요가를 하고 요리를 한다는 그녀의 사적인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랫배가 뻐근해져 왔다. 그가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위험한 이끌림일까?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며칠 후 약속한 저녁 식사 날이 되었다. 서연은 부엌에 서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와인병을 매만졌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된 최고급 피노누아. 그녀는 와인병의 라벨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저녁 식사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끝날까? 아니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까?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약속한 저녁 7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평소 집에서 입던 얇은 파자마 대신 몸의 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골랐다. 속옷은 입지 않았다. 그녀만의 오랜 습관이자 타인에게는 보일 수 없는 은밀한 해방감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사실이 왠지 모를 배덕감과 함께 짜릿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문을 열자 깔끔한 흰색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수국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생각지 못한 선물에 서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늦지 않았네요. 대표님 댁인데 늦을 수가 있나요?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에 서연은 작게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서는 그냥 서연 씨라고 불러요. 여긴 회사가 아니니까. 네, 서연 씨.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대답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서연의 집은 그녀를 꼭 닮아 있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만 곳곳에 놓인 예술작품과 디자인 가구들이 그녀의 높은 안목을 보여주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잠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직접 다 꾸미신 거예요? 정말 멋지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지훈을 식탁으로 안내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스테이크와 구운 채소,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렸다. 두 사람만을 위한 섬처럼 식탁은 세상과 분리된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다. 와인 좋아해요? 네, 가끔 마십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랐다. 붉은 액체가 잔을 채우자 짙은 과일 향이 퍼져나갔다. 건배할까요? 우리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무사 귀환을 위해서. 맑은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첫 모금의 와인은 어색했던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그들은 생각보다 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지우는 자신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서연은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희로애락을 털어놓았다.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놀라울 정도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서연은 와인잔을 든 채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지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드러나는 단단한 팔뚝의 힘줄, 와인잔을 쥔 길고 곧은 손가락.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와인 때문일까? 아니면 촛불 때문일까?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육체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저 단단한 팔에 안기고 싶다. 저 손가락이 내 몸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대담하고 어두운 욕망에 스스로 놀랐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갈증과도 같았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촛불 아래 비친 서연의 모습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살짝 상기된 두 뺨, 와인에 젖어 반짝이는 붉은 입술, 실크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우아한 쇄골 라인과 가녀린 목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그녀의 옷 아래 감춰진 몸을 상상했다. 속옷을 입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그는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만지고 싶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는 강렬한 소유욕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애써 대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와인병은 어느새 반쯤 비어 있었다. 대화는 더욱 깊고 진솔해졌다. 서연은 성공 뒤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상에 오를수록 주변에 사람은 많아졌지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녀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지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들은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맨 얼굴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향해 동시에 손을 뻗던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이전의 스친과는 다른 의도된 듯한 접촉이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다. 서로의 천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는 욕망,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귓불을 스치자 서연은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녀가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려는 듯,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와인 향이 섞인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서로의 타는 목마름을 확인하는 깊고 열정적인 키스로 변해갔다.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서연의 욕망과 젊음에 주체할 수 없는 지훈의 갈망이 폭발했다. 그들의 키스에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세상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한 격렬함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굶주린 호랑이가 마침내 우리를 부수고 뛰쳐나온 듯했다. 한참 후에야 입술이 떨어졌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성의 댐이, 나이라는 장벽이, 사회라는 규범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것을 보았다.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끌림.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침실의 두꺼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서연은 지훈보다 먼저 잠에서 깼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자 어젯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소년처럼 앳되고 평온했다. 하지만 시트를 반쯤 걷어낸 그의 몸은 잘 훈련된 야생동물처럼 강건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탄탄한 어깨에 손을 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젯밤 자신을 거칠게 탐하고 부드럽게 안아주었던 바로 그 몸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다. 애틋함, 그리고 연민. 하지만 그 감정은 곧바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실 자각과 죄책감에 휩쓸려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젯밤의 열정이 식은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27살의 나이 차이. 세상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아들뻘인 젊은 남자를 유혹한 파렴치한 늙은 여자. 그녀의 머릿속을 온갖 끔찍한 단어들이 헤집고 다녔다. 어젯밤에 달콤했던 욕망은 이제 추악하고 부끄러운 치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던 공간인 주방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차를 끓였다. 늘 편안함을 주던 찻잔의 감촉마저 오늘따라 위태롭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지우는 옆자리의 온기가 사라진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그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어젯밤의 뜨거운 친밀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 작은 몸짓이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왜 그래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상처가 묻어 있었다. 어젯밤 일은 실수였어. 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자신의 복잡한 두려움과 불안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쉬웠고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와인과 외로움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고. 우리 그냥 잊어버리자. 실수요. 지훈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에게는 실수가 아니었다. 그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교감이었고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나이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서연이라는 여자, 지적이고 우아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여자에게 끌렸을 뿐이었다. 어떻게 그게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난 진심이었어요. 서연 씨를 나이 많은 여자로 본 적 없어요. 그냥 당신에게 끌렸다고요. 넌 너무 어려. 어려서 뭘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해. 서연의 두려움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를 향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결과가 뭐가 중요한데요? 행복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나처럼 어린애한테 마음을 준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훈의 상처는 분노가 되어 터져나왔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지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깊은 상처를 받은 눈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찰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서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고요해진 아파트에 혼자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 안가득 그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밀어냈다. 후회와 지독한 외로움이 폭풍처럼 그녀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같은 층, 바로 옆집에 사는 서연과 지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필사적으로 피했다. 한때는 아무런 의미 없었던 엘리베이터의 도착음은 이제 그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불안의 소리가 되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 하는 두려움과 어쩌면 마주쳤으면 하는 헛된 기대가 교차했다. 서연은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일은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도피처이자 방패였다. 이사회에서는 얼음 여왕처럼 냉철한 결정을 내렸고 직원들 앞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CEO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질 때면 그녀의 단단한 가면은 어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어둠 속에서 함께했던 대화, 와인에 취해 나눴던 뜨거운 키스, 그의 품에 안겨 느꼈던 격정적인 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를 밀어낸 것은 자신이었지만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녀는 요가 매트 위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한때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그의 부재를 실감하게 하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었다. 건축 설계도 위에 서연의 얼굴이 어른거렸고 강의실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헬스장으로 가 몸이 부서져라 운동을 했다. 나는 땀으로 답답함과 그리움의 감정을 씻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져졌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누군가를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차마 그녀의 나이까지는 말하지 못했지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친구는 잡든가 있든가 하라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에게는 그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운명은 그들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다. 일을 마치고 막 건물을 나서려던 서연과 밖에서 돌아오던 지훈이 로비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것이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 감정이 오갔다. 그리움, 원망, 후회, 그리고 여전히 식지 않는 열망. 하지만 그 순간은 서연이 먼저 시선을 피하면서 깨져버렸다. 그녀는 황급히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고 차는 미련 없이 출발했다. 홀로 남겨진 지우는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한때는 아무런 의미 없던 로비는 이제 그들의 엇갈린 마음을 상징하는 아픈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짧은 만남과 이별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연은 회사에서 이례적으로 감정적인 결정을 내려 주변을 놀라게 했고 지훈의 건축 디자인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들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서연은 홀린 듯 지훈의 집 앞으로 갔다. 그녀의 손이 초인종 위를 망설이며 맴돌았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사과하고 싶었다. 내가 틀렸다고, 사실은 당신을 미치도록 원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자존심과 두려움,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같은 시각, 로비에서의 짧은 마주침 이후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어떤 결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줘야만 했다. 결국 서연의 용기는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계속 당신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강지훈.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짧은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곧바로 답이 왔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의 벤치. 그들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긴장감을 벗어난 중립적인 장소였다. 하해질 역, 그들은 약속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강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어색하고 불안한 공기 속에서 그들은 벤치 한 끝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앉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그날 아침 자신이 화를 내고 몰아붙였던 것을 사과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자신은 진심이었으며 세상의 시선이나 평판 같은 것은 두렵지 않다고.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그녀와 느꼈던 교감, 지금껏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끌림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의 나이가 아닌 한서연이라는 여자 그 자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과거에 실패한 결혼이 남긴 상처, 다시 사랑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50대 여성으로서 느끼는 사회적 압박감과 죄책감까지. 포식자처럼 비칠까 두려웠던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을 고백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앉은 벤치는 진실과 화해의 공간이 되었다. 광활한 도시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 앞에 서자 그들의 고민이 하찮게 느껴지기도 또 지극히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야기를 하던 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그것은 열정적인 스킨십이 아닌 깊은 위로와 이해, 그리고 지지를 담은 손길이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나는 여기 있어요. 이해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무서워서 당신을 밀어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연은 마침내 진심을 고백했다. 그녀 역시 그를 한시도 잊을 수 없었다고. 지우는 그녀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영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갈 기회, 세상의 눈을 피해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볼 기회를 달라고. 그는 하루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그의 진지하고 희망에 찬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철없는 어린애가 아닌 강인한 마음을 가진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은 그녀에게 거대한 결심과도 같았다. 둘 사이 위태롭지만 아름다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아파트 입구까지 바래다 주었다. 로비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키스를 하는 대신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려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존중과 깊은 낭만이 담긴 행동이었다. 잘 자요, 서연 씨.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듯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는 돌아섰고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연약한 희망의 불씨가 과연 아침 해를 보고도 꺼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녀는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날 이후 서연과 지우는 둘만의 비밀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하고 은밀하게 쌓아가는 시간들. 그들의 데이트는 평범하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밤거리를 함께 걷거나 평일 오후에 한적한 미술관을 찾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서연의 집에서 보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요리를 했고 그는 그녀의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약 먹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이 회사를 세우며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 지훈이 어릴 적 꾸었던 소박한 꿈들,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며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서연에게 요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애정과 보살핌의 행위였다. 지훈에게 그녀가 해주는 집밥은 그가 늘 갈망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의미했다. 한때는 서연의 고독한 일상이었던 주방은 이제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다정한 대화로 채워졌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서 그들은 예의 바른 이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며 나누는 비밀스러운 미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수처럼 스치는 손길은 그들에게 짜릿한 스릴과 친밀감을 안겨주었다. 훔친 사과처럼 달콤한 순간들이었다. 그들의 비밀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은 눈치 빠른 서연의 비서가 대표님 댁에서 아침 일찍 나오는 잘생긴 조카분을 봤다고 넌지시 말했을 때였다. 서연은 태어난 척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이 아슬아슬한 관계가 언제까지고 비밀에 붙여질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거짓말의 탑을 쌓고 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중요한 건축 공모전 프로젝트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며 자책했다. 서연은 자신의 오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몇 시간 동안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아이디어를 정리해주고 날카로운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그의 연인이자 멘토이며 유일한 지지자였다. 지우는 성공한 CEO 뒤에 숨겨진 그녀의 명민하고 전략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다.
또 다른 날에는 서연이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렸다. 지우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서투른 솜씨로 그녀의 레시피를 따라 수프를 끓였고 약을 챙겨 먹였으며 그녀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깊어졌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이 27살 어린 남자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행복이 깊어질수록 서연의 죄책감도 함께 자라났다.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27이라는 나이 차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자신이 그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과 같은 나이대의 사람과 평범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들은 작은 도예 공방에서 똑같이 생긴 소박한 세라믹 머그잔 한 쌍을 샀다. 그 머그잔은 그들의 커플 아이템이 되었다. 늦은 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용하는 그 머그잔은 그들이 함께 만든 작고 소박한 비밀의 정원을 상징했다. 얼마 후 지훈의 공모전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의 건축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젊은 건축가 시상식에 그가 초대되었다. 그는 그 영광의 순간에 서연이 함께 해주길 바랐다. 시상식에 제 파트너로 같이 가주실래요? 그의 제안은 그들을 갈림길에 세웠다. 과연 그들은 비밀의 정원 밖으로 걸어나와 세상의 혹독한 시선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지훈의 제안에 서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의 파트너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속삭이는 사람들, 비난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 그리고 다음 날이면 타블로이드 신문 한 면을 장식할 자극적인 헤드라인. 한서연 대표, 어린 애인 공개, 평생 쌓아온 명성과 업적이 한순간에 가십거리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결국 지훈에게 중요한 출장이 잡혔다는 거짓말을 하며 거절했다. 지훈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실망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며칠 후 이사회에서 한 젊은 남자 임원이 그녀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은근히 나이를 걸고 넘어졌다. 요즘 감을 잃으신 것 아니냐는 식의 무례한 발언이었다. 늘 겪는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평생을 저런 편견과 싸우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런 자들의 시선이 두려워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시상식 날 밤 서연은 집에서 홀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홀로 시상식에 앉아있을 지훈의 모습만이 맴돌았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나는 강지훈을 사랑하고 그가 자랑스럽다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운전기사를 호출했다. 그녀가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지훈의 이름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고 있었다. 서연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연회장 뒤편에 서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훈을 찾았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가던 지훈이 그녀를 발견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수상 소감을 말하던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연을 찾아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의심할 때 저를 믿어주었고 매일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서연 씨, 고맙습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 막히는 정적. 곧이어 모든 고개가 서연을 향해 돌아갔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끔찍할 정도로 두렵고 동시에 짜릿할 정도로 황홀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쏟아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 가득한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그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충격, 노골적인 호기심, 그리고 몇몇 진심 어린 축하. 서연은 마치 이사회를 지휘하듯 여유롭게 상황에 대처했고 지우는 자랑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쏟아지는 기자들을 피해 채 올라타자마자 문이 닫히고 시끄러운 바깥 세상과 차단되었다.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지훈이 불확실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 괜찮았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 여전히 사진을 찍으려는 기자들로 소란스러운 창밖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비밀의 정원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그리고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완벽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그들의 관계는 온갖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온라인 기사와 소셜미디어는 그들에 대한 추측과 비난으로 들끓었다. 서연은 남자를 밝히는 늙은 마녀로, 지우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제비로 매도되었다. 스캔들은 서연의 회사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었다.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그녀를 존경한다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예의 그 젊은 임원은 대표의 사생활 문제가 회사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며 그녀의 리더십을 공공연하게 흔들었다. 서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지훈의 가족들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경악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미래와 집안의 체면을 걱정하며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고 소리쳤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몇몇은 그를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대했다. 세상의 무자비한 시선은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아파트를 나서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끊임없는 압박감은 결국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지우는 자신의 존재가 그녀의 커리어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서연 역시 자신이 그와 그의 가족 사이에 불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스트레스는 결국 최악의 싸움으로 폭발했다. 회사가 입은 피해를 보며 괴로워하던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언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서연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그가 마침내 압박에 굴복했으며 도망칠 핑계를 찾고 있다고 오해했다. 결국 이거였어? 세상이 손가락질 좀 하니까 무서워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세상에 억측에 상처받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며 격렬하게 다투었다. 그들은 이틀 동안 서로를 외면했다.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처럼.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서로에게 지독한 고통이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잠시 숨자는 자신의 제안이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었는지. 그것은 함께 세상을 마주하자는 약속을 저버리는 배신이었다. 그는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변명 없이 말했다. 내가 비겁했어요. 당신이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을 했어요. 숨고 싶지 않아요. 도망치고 싶지도 않아요. 난 당신을 원해요. 그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 역시 한편으로는 세상의 비난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이 정말 그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늙은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음을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약함을 보듬으며 다시 한번 굳건해졌다. 그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가장 깊은 불안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 대신 정면 돌파를 택했다.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며 논점을 완벽하게 전환시켰다. 그녀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모든 비난을 잠재웠다. 그녀는 스스로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반대하는 지훈의 부모님이 예고 없이 서연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지훈은 마침 자리에 없었다. 서연은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부모님을 안으로 들였다. 예상대로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졌다.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원망 섞인 말들이었다. 서연은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대신 묵묵히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 강지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재능, 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에 대해. 그리고 그 무엇보다 부모라면 아들의 행복을 가장 바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용히 반문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쓰던 커플 머그잔에 차를 담아내왔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이미 하나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조용한 시위였다. 대화 도중 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부모님을 보고 놀랐지만 곧장 서연의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인생이며 자신의 행복이라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존중해달라고.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이전과 같은 맹렬한 분노 대신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서 집을 나섰다. 시간이 흘러 세상에 떠들썩한 관심은 다른 가십으로 옮겨갔다. 서연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그들은 마침내 폭풍우를 이겨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숨겨야 할 비밀도 견뎌내야 할 스캔들도 아닌 그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장을 보고 지우는 친구들을 그녀의 집에 데려와 스스럼 없이 소개했다. 서연은 그의 대학 졸업 작품 전시회에 참석해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얼굴로 박수를 쳤다. 그들은 각자의 세상을 허물고 두 세계가 어우러진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다. 그들은 처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한강의 벤치를 다시 찾았다. 더 이상 두려운 고백을 위한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고 그들은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그날로부터 2년이 되는 기념일. 지우는 그녀를 바로 그 엘리베이터로 데려갔다. 그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순식간에 공간을 어둠으로 만들었다. 2년 전과는 좀 다르죠? 그가 속삭였다. 그가 다시 불을 켰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약혼 반지가 아니었다. 스와 제이가 아름답게 얽힌 모양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목걸이였다. 영혼을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날들을요. 그가 목걸이를 채워주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다. 처음에 굶주린 듯한 키스가 아닌 함께 싸운 시간만큼 깊고 단단하며 변치 않을 사랑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나이와 세상의 편견이라는 장벽을 넘어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멜로디라는 것을.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그들은 거실에서 부드러운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고 있다. 첫 저녁 식사 때처럼 조명은 어둡고 은은하다.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린 호랑이가 아니다. 서로에게서 완벽한 안식처를 찾은 두 영혼이다. 동화 같은 영원히 행복하게는 아닐지라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그래서 더욱 값진 행복. 그들의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시간에 피어났으며 언제나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